임사체험 15장에 임사체험으로 변화된 삶. 다니던 대학이 방학이라서 집에서 지내던 전 밀리아 친구는 바람이 심하게 부늘던 7월 어느 날 뉴저지 해변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고 있었다. 파도는 거칠었고 시야가 너무 나빠서 물속에서 1m 앞도 보이지 않았다. 1시간 정도 후에 그는 숨을 쉬는 것이 힘들어지고 그의 공기통이 비어가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는 해안에서 90m 정도 떨어져 있었고 그 진 파도 때문에 소금물을 많이 마시고 있었다. 목은 화끈거리기 시작해 숨이 가빠서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던 그 순간 정원의 기억은 약간 흐릿해졌다. 넘어져 있어서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자 두려움을 느꼈고 그 다음 갑자기 바다 위에 높이 올라가 물속의 검은 물체를 내렸다 본 뜬 것을 기억한다. 나는 완전한 평화와 고요를 느꼈어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모든 것이 해결될 거였어요. 그 순간에는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리고 아주 평화로운 기분이었어요. 쉴 수 있을 것 같았고 더 이상 수영할 필요도 없었어요. 마치 수영장에 있는 것 같았고 수영장에서 물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파도가 떠내려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파도에 다시 떠내려 가는 게 내 마지막으로 느낀 육체적인 감각이었어요. 그 이후로는 어떤 육체적인 감각도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저 평화로운 느낌이었던 기억이 나요. 다른 스쿠버 다이버 2명이 해변에 있었어요. 그들이 나를 물 밖으로 끌어냈지만 나는 숨을 쉬지 않았어요. 그들이 내 잠수복 윗다리를 열어젖히지만은 심장박동을 확인할 수가 없었어요. 한 명이 나의 입으로 숨을 불어넣는 인공호흡을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무릎을 꿇고 심장을 압박했어요. 죽음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던 때였어요. 고작 7살이었으니까요. 내가 뭘 알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 그게 죽어가는 거라면은 죽을 때의 경험이 그런 거라면은 죽는 게 두렵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나쁘지 않았고 좋았고 평화로웠으니까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아무 걱정도 할 필요 없이 이끌리는 기분이었어요. 그저 어둠이 내려앉은 느낌이랄까요. 편안하고 고요했어요. 삶이 눈앞에 스쳐나가지 않았어요. 천국이나 지옥에도 가지 않았고요. 중간 단계도 아니었죠. 나는 어디에도 가지 않았어요. 그냥 휴식 상태로 갈 수 있었겠네요. 봄날이 시냇가를 따라서 풀밭에 아주 천천히 피는 꽃과 같아요.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화창하고 밝고 평화롭게 새들이 조직이고 있었어요. 너는 죽음이 이런 거라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 알다시피 그렇게 나쁘지 않아. 혼자 말했어요. 이 경험을 한 후에 즉각적인 효과가 두 가지로 나타났어요. 첫 번째, 내가 왜 아직 살아있는지를 이해 못했어요. 이해했어요. 두 번째, 더 이상 죽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어요. 최근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다른 가족들처럼 괴롭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죽은 후에도 내 의식은 지속된다고 생각해요. 나는 수십 년 동안의 임사체험 연구를 바탕으로 정신이 내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와 죽은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 하지만 그런 결과는 그 증거가 무엇을 보여주는 데에 대한 나의 의견을 뿐이다. 내 판단을 뒷받침할 좋은 증거를 확보했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증거를 다르게 해석할 수 있고 새 증거가 나타나 내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확신하고 증거도 압도적인 한 가지가 있는데 이는 임사체험이 사람들의 태도와 믿음,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이다. 독자들이 이 책에서 딱 한 가지를 얻는다면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 임사체험을 변화시키는 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다. 임사체험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느냐고 체험자들에게 물을 때마다 가장 먼저 듣는 태도만 거의 똑같다. 조언이 말했듯이 죽음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고 한다. 나와 다른 사람들의 형을 보면 죽을 뻔했지만 임사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전처럼 또 임사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훨씬 덜 불안해했다. 한번 체험을 하고 나면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 생각 속에서 초월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어리지 않는 편이다. 임사 체험자들은 대개 죽음에 대해서 다른 종류의 삶으로 들어가는 가문이라고 이야기한다.
내 연구에 참여한 모든 체험자 중에서 86%가 임사체험 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줄었다고 답했다. 임사체험을 하면서 천국을 방문하거나 신을 보았다는 말을 하지 않은 저 같은 체험자조차 죽음이 닥쳐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믿음을 보였다. 세라 또한 23세의 출산증에서 과다출혈로 사망 후에 죽음에서 위안을 찾았다고 말했다. 그 경험은 계속 남아있을 거예요. 나는 죽을 뻔했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죽었어요. 사망을 증명할 의학적인 근거도 있었고요. 그때 이후 죽음에서 위안을 얻을 때가 많았어요. 내 만성질환을 받아들이면서 생활방식을 개선하는 법을 익혔어요. 그러나 최악의 시기에도 죽음을 두려워한 적은 없어요. 이렇게 두려움이 줄어드니 삶의 즐거움의 100배는 커진 느낌이에요. 나중에 암 진단을 받고 수술할 때의 그 이후에도 죽었을 때의 기분을 잊은 적이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도 상처받지 않았어요. 대신에 삶의 질이 엄청나게 높아졌어요. 내가 또 받고 환영받을 거고 아름답고 완벽한 또 평화롭게 죽을 거라는 것을 알기에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 터널에서 따뜻하게 끌어안고 환영하던 보옹이 항상 내 마음에 있어요. 나의 경우에 어느 곳으로도 이동하지 않았어요. 육체에서 분리되어서 위로 떠오르지 않았어요. 나는 그저 그곳 터널 속에서 끝에 있었어요. 죽는다는 것은 아름답고 평화롭고 우아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진실을 알아요. 그래서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조지는 49세에 자신의 심장이 멎었을 때 겪은 임사체험을 활용해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을 위로한다고 내게 말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나 임사체험으로 전혀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고 오히려 엄청난 평화로움을 느꼈다는 사실뿐이에요. 만약 이게 죽음이라면 나는 왜 죽음을 두려워해? 라고 말해야 할 거예요. 나는 다른 체험자들의 이야기와 달리 사후 세계에서 어떤 성스러운 존재도 보지 않았고 나에게 다가오는 친척들도 없었어요. 하지만 나는 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나는 신앙도 없고 천국이나 지옥도 믿지 않아요. 지금의 뭔가 다른 상태로 바뀌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과도기적인 상태가 무엇이든지 너무 좋은 느낌이어서 지금도 다시 돌아가고 싶을 정도예요. 어쨌든 죽어가는 과정이 이전처럼 두렵지가 않아요. 그 체험으로 내 삶이 여러 면에서 바뀌었어요. 병원의 사회봉사, 책임자로서 임사체험 덕분에 죽어가는 환자들의 두려움을 덜어줄 수 있다고 느껴요. 지금으로서는 삶을 즐길 수 있을 때 기꺼이 즐기려고 해요. 그러나 밝은 빛 너머에 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매주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심리학자 마리에타 벨리바노바와 나는 임사체험의 어떤 특징이 죽음에 대한 태도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했다. 400명이 넘는 임사체험자 표본으로 연구한 결과 임사체험중에 신이나 신 같은 존재와 만난 경험이 죽음을 더 잘 받아들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을 감소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임사체험 중에 먼저 죽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눈부신 빛을 보고 기쁨을 느낀 경험 역시 죽음을 잘 받아들이는 것과 관련이 있었다. 그리고 우주와 하나가 되는 느낌 역시 죽음에 대한 불안이 줄어드는 것과 관련이 되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육체에서 분리되는 느낌은 죽음에 대한 태도와 큰 관련이 없었다. 나는 육체에서 자유로워지는 경험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줄여준다고 예상했지만 다른 연구자들 역시 그런 것 같지는 않았다. 임사체험 후에 이렇게 죽음에 대해서 편안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살을 시도한 임사체험을 한 사람들은 어떤 심정인지 정신과 의사로서 궁금해졌다. 그러나 자살을 시도를 한 다음 날 병실에서 만난 조엘은 그렇지 않았다. 조엘은 육체적으로 많이 고통스럽고 고통에 시달린 삶에서 건실하게 벗어나고 싶었다. 그렇지만 자살하면 지옥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했다. 그래도 결국 건질 수 없을 정도로 고통을 당하지 않고는 약물을 과다 복용했고 그런 다음에 놀랍게도 평화로운 임사체험을 했다. 다음날 그가 나에게 임사체험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그 체험으로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다. 그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고개를 저으면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죽음은 완전한 행복이었어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 하지만 이것은 확실히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기대가 된다는 거예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 이야기를 해보세요. 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해서 나는 죽음 그리고 자살하면 내 운명이 영원히 어떻게 될지 두려워하곤 했어요. 라고 말했다. 그는 잠시 입을 다물었다가 다시 그러나 나는 자살을 시도했고 내 예상과는 전혀 달랐어요. 내가 실수했지만 어쨌든 사랑받았다는 말을 들었어요. 나는 지옥에 가지 않았어요.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것을 천국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지금은
죽음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대가 무언가로 보는군요 라고 요약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론이에요. 임사체험에서 겪은 모든 일을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건 말할 수 있어요. 빨리 돌아가고 싶어요 라고 말했다. 나는 그래서 지금은 자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했다. 이런 건 아니에요 라고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다시는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약물 거다 복용은 실수했지만은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들어왔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하도록 도와주세요. 당신은 의사가 치료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 너무 심해서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지닌 몸으로 돌아왔어요. 그 모든 걸 다시 끝내려고 하지 않은 이유는 또 뭐예요? 내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더 이상 사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아직도 많이 아파요.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벗어날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또한 이유가 있어서 고통에 괴로움이 주어졌다고 생각해요.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의미가 있고 우리의 모든 문제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는 말을 멈췄고 침대 옆에 놓인 컵에 물을 한 잔 마셨다. 나는 이유가 있어서 다시 보내줬어요. 나는 여기에서 할 일이 있어요. 고통은 내가 대처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지 도망쳐야 할 대상은 아니에요. 이제 내가 단순한 분자와 집합을 넘어서는 존재라는 것을 이해해요. 피부로 둘러싸인 이 육체의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여기 이 육체로 들어온 데는 의미와 목적이 있으니까요. 조이는 고개를 켜더니 나를 바라보며 물었다. 긴가민가 하시는군요. 그렇죠? 나는 어깨를 쓰겠다. 나는 정신과 의사예요. 나는 자살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요. 당신은 지나가니 자살하려고 했어요. 위험을 넘기고 당신은 겨우 살아남았고 아직도 그 경험의 충격과 다시 살아남에 대한 충격을 수습하는 중이죠. 그리고 잠시 침묵했다가 계속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를 들으니 안심이 됩니다. 하지만 아주 취약한 상태예요.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봅시다 라고 말했다. 우리는 며칠 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다음에 그는 병원에서 퇴원했고 동료한테 계속 심리치료를 받았다. 그의 육체적인 고통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았지만 다시는 자살을 시도하지 않았다. 태도가 바뀐 사람은 조율만이 아니었다. 참을 수 없는 슬픔 때문에 자기 머리에 총을 쏘았고 임사체험 후에 정신 천국에서 자신을 환영하는 듯한 어머니를 만났던 헨리를 떠올려보자 그 체험으로 슬픔은 수그러 들었고 놀랍게도 자살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졌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행복해요. 자살 시도 환자들을 연구한 결과 4분의 1 정도가 자살 시도 과정에서 임사체험을 한다. 임사체험자들은 자살을 시도했지만 임사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이후에 자살 충동을 더 느낀다. 임사체험 후에 대체로 죽음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줄어든다는 점을 생각할 때 역설적으로 보인다. 수십 년 동안의 응급정신치료를 하고 자살 충동을 극복하도록 도왔던 나는 이런 사실을 알고 매우 놀랐다. 그러나 이 주제에 관한 모든 연구는 똑같은 결론이 이른다. 임사체험이 자살 충동을 줄인다는 결론이다. 그렇지. 임사체험이 왜 그러냐. 이제 희망이 생겼고 소망이 생겼다는 거죠. 삶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생기니까 죽을 이유가 없어진다. 좋은 체험들이네요. 행복해요. 나는 행복해요. 이런 역설적인 효과를 인정하자마자 나는 자살 시도 중에서 임사체험을 한 환자들에게 죽음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는지 어떻게 바뀌었는지뿐 아니라 왜 바뀌었는지도 묻기도 시작했다. 그들은 각양각색으로 설명했지만 그들 말에서 공통된 주제를 찾을 수가 있었다. 임사체험으로 그들이 자기 자신보다 더 위대한 무언가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느낀다는 말은 가장 많이 했다. 그런 관점에서 다시 보니 그들의 개인적인 어려운 문제가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진다고 했다. 그들은 이제 어떤 상황에 상관없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긴다. 자살 시도 전보다도 삶이 더 의미있고 소중하다고 느끼고 이전보다 더 살아있음을 느낀다. 많은 사람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믿음과 다른 사람의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으로 개인의 가치가 높아지고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한다. 자살을 시도한 사람뿐 아니라 임사체험을 하는 사람 대부분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은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근래에는 36세의 3.4m 높이의 금속 사다리 위에서 휴대용 드릴을 사용하다가 합선으로 감전사고를 당했다. 그때 그는 죽음에 대한 생각을 바꾸어 놓는 임사체험도 했다. 1973년에 그런 경험을 했는데 아직도 오늘 아침에 일어난 일처럼 기억이 생생해요.
내 삶의 부정적인 부분을 바로잡지 못하는 게 아쉬울 뿐 죽는 것은 두렵지 않아요. 죽는 것은 두렵지가 않아요. 가장 많이 기억나고 가장 중요했던 점은 육체로부터 자유로워서 평화롭게 경험한 거예요. 너무도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언짐 같은 육체가 없어진 것은 내가 진짜 죽을 때인 미래에 내 영혼에 대한 약속과도 같았어요. 그것은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을 테니까요. 그것은 괜찮을 거예요. 나는 고통과 노화 과정, 노쇠지는 부분이 끝나는 것일 뿐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30살에 익사할 뻔했던 KT는 급판에 다친 카누가 소용들에 휩싸여서 전복되어서 카누의 스프리 스커트 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때 임사체험을 했다. 그녀는 이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삶의 기쁨이 커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물을 모두 삼킨 순간에 내 몸의 모든 근육 섬유질과 생각이 완전히 느긋해지면서 모두 정말 좋았어요. 그렇게 느긋하면서도 여전히 그렇게 의식이 떠올려다니는 것이 이상했어요. 이런 경우에 내 삶을 바꿨어요. 어떠고 믿어요. 부모의 첫 틀잎이 피었구나 라고 스치듯이 생각하고 분주한 일상에 파묻히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그 꽃을 보고 느끼고 그렇게 그저 잠시라도 즐길 거예요. 그저 바로 보고 삶이 얼마나 경이롭고 얽히고 설켰는지 감탄하면서 엄청난 기쁨을 얻어요. 모든 게 훨씬 더 폭넓게 보여요. 폐기는 45세의 자궁 절제술을 받는 동안에 심장이 멎었을 때 임사체험을 했다. 자궁 절제술 동안에 심장고통이 늘어지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멈췄어요. 맥박도 없었어요. 마치 그것은 심전도 그래프가 수평이 되었다는 모니터 경고음을 들었고 모니터 오작동이라고 생각했대요. 그는 모든 것을 증거한 후에야 진짜로 내 심장박동이 멈췄고 맥박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는 3분까지 소설을 멈추라고 소리쳤고 코트 블루를 불렀어요. 심장이 멈춘 순간에 나는 눈을 떴고 눈부신 흰빛에 휩싸여 있었어요.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내 평생 그런 평화, 기쁨, 만족감, 무조건적인 사랑과 완전한 수용을 느껴본 적이 없어요.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내가 느꼈던 사랑과 비교할 수 없을 것 정도예요. 빛마저도 사랑처럼 느껴지는 금가루로 반짝이는 것 같았어요. 그곳에 있으면 멋지고 평화롭고 보호받는 느낌이었고 내 가슴은 기쁨으로 가득 차서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절대로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시간 개념이 전혀 없었어요. 내가 아는 한 2초가 2일이 될 수도 있었어요. 나는 그게 끝나기를 바라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하고 싶었던 일이었지만 뭔가 망설였어요. 아마도 가족 때문이었는지 그저 내가 끝내지 못한 일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은 전체 시간이 1분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때 사후 3개 그리고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살짝 엿보았어요. 사랑은 누구나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아끼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표현해야 해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실 거라는 것을 알아요. 이전과 달리 내 마음에 엄청난 평화와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삶에 대해서 새로운 열정을 느껴요. 삶에 대해서 새로운 열정을 느껴요. 임사체험이 사람들의 삶에서 이렇게 폭넓고 지속적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게 이 체험의 가장 놀라우면서도 공통적인 측면이다. 여러 해에 걸쳐서 내가 만난 수많은 임사체험자의 얘기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의 태도와 신념이 크게 달라졌다고 주장했다. 나는 정신과 의사로서 사람들이 삶을 조금이라도 변화시키도록 돕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안다. 몇 주,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에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도 체험자들은 임사체험으로 단 몇 초 만에 삶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내가 처음 임사체험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야기들의 정확성 때문에 의문이었다. 그리고 여러 해에 걸쳐서 다양한 임사체험 효과를 자세히 문서화했다. 사람들이 임사체험을 하면서 다른 현실을 보면은 영원히 변화된다는 사실과 분명해졌다. 그들은 계속해서 임사체험 한 세계를 일상의 물질 세계보다 더 현실적이라고 여긴다. 그리고 그들의 임사체험을 잊고 체험 전의 태도, 가치관과 행동으로 돌아갈 수도 없고 돌아가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내가 연구한 임사체험자들 중에서 90%의 임사체험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점점 더 커졌다고 말했다. 그들 중에서 3분의 1은 임사체험 덕분에 자신을 더 좋게 생각하게 되었고 기분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원의 삶의 임사체험 저마다도 더 평온해졌고 사람들을 잘 돕게 되었다고 말했다. 경험자들은 때때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은 이미 잘 보이지 않는 비닐인 밤길을 걷다가 갑자기 번개가 치면서 하늘이 밝아지고 그 자리의 길과 나무들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이는 것에 비유한다. 몇몇 연구자는 임사체험자들의 자기인식, 타인과의 관계, 삶에 대한 태도에서 공통된 변화를 발견했다. 임사체험자들은 조금 이후에 삶에 대해서 새롭거나 강화된 믿음, 신과 같은 존재로부터 사랑과 아낌을 받는 느낌, 높아진 자존감, 그리고 새로운 목적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깨어난다. 마음속에서 타인에 대한 연민과 관심, 사람들의 연대감과 봉사하려는 열망이 더 커진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더 이타적으로 행동을 한다. 임사체험과 관련된 개인적인 변화는 조금 가까이 갔지만은 임사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서 보이는 변화를 뛰어넘는다. 죽을 뻔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삶에 대해서 더 감성을 느끼지만은 임사체험을 하지 않은 사람은 대개 더 불안하고 우울해지고 사회생활에서 소극적으로 변하며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다. 어릴 때 임사체험을 했던 90대 노인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그들은 임사체험의 효과가 수십 년 전과 마찬가지로 지금도 강력하다고 공통으로 이야기를 한다. 강력하다고. 공통으로 90세라도. 그리고 상당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조금 영성 삶에 대한 태도와 삶의 의미나 목적의식이 임사체험 후에 가장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자신에 대한 태도는 그만큼 인상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좋아졌다. 종교, 사회 문제에 대한 태도는 약간 좋아질 뿐이고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는 임사체험 전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 이런 모든 변화는 20년이 지난 후에도 사실상 똑같았다. 임사체험자들의 달라진 태도는 세월이 지나도 별로 변한 게 없었다. 나는 수백 명으로부터 임사체험 태도, 가치관, 신념에서 강금이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간단한 말로, 어떤 사람들은 아주 유리하게 표현했다. 그러나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받은 말은 디트로이트 텔레비전의 심야 대담 프로그램 더 라스트 워드에서 진행자 그레그 잭슨과 인터뷰한 후에 받은 편지였다. 교육을 별로 받지 않은 나이 많은 여성이 텔레비전을 보고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임사체험 효과를 전하기 위해서 쓴 편지였다. 친애하는 그레이슨 박사님이 출연하는 우리 그 더 라스트 워드는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전화했지만 계속 통화 중이더라고요. 1923년에 주님의 은총을 받았어요. 아침 6시쯤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데리고 천국으로 가서 그것으로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평화로운 곳이었어요. 몸이 누워서 나를 기다리는 것이 보이고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그분에게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분은 안 된다고 돌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박사님도 아시다시피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았어요. 진짜 대단한 경험이에요. 박사님 너무 놀라웠어요. 그분이 나를 계속 그것에 있게 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엄청난 날이었어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아무도 돌아오고 싶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몽선이가 나기란 내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을 알았지만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했어요. 나는 그곳에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어디로 갈지도 알아요. 나는 은총을 받았어요. 주님은 내 삶의 나중 일들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었어요. 천국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아요. 캐서린, 이 편지를 알 수 있듯이 많은 체험자에게 나타나는 태도 변화는 그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삶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보도 깊고 상세한 인식, 그리고 뭔가 더 위대한 존재와 연대감이 임사체험이라는 표면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임사체험의 영향력이 강력하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지만 그 의미를 파악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을 겪었다.